네, 이제 장소를 바꿔서 병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운전하면서 찍으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래 중간중간에 생각이 났던 것들이 그때그때 제작을 안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쓸 때도 그때그때 글을 썼었는데요. 근데 그때그때 글을 안 쓰면 생각이 사라지고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막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 또 글을 안 쓰면 또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바로바로 적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본주의의 탄생 대전제,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저께 이제 저랑 저희 딸내미랑 와이프랑 3명이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딸이 수영을 잘해요. 잘해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수영 자체로 운동이 되는데 그냥 하면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해요. 그 돈 필요 없다,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럼 좋다. 너 지금 지난번에 엄마한테 7,000원 지핏이 있다. 딸내미가 9살입니다. 이제 7,000원 지핏이 있다. 왜냐하면 뭐 어디 놀러 가면 장난감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 그 7,000원짜리 빚 있는데 네가 이제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할 때마다 1,000원씩 탕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합니다. 그래서 7바퀴 딱 돌고 나니까 더 이상 안 돌아요. 아니, 돈으로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지. 딸내미 숙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숙제를 할 때마다 1일 숙제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3,000원을 딸내미한테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해요. 얘가 3,000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3,000원이 생기는데 이 3,000원으로 어디에 쓰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못하면은 3,000원을 지급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이 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3,000원을 걸어봐야 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책 한 권 끝날 때마다 엄마가 뭐 장난감을 한 개씩 사주고 옷도 막 사주고, 어떨 때는 옷이 이쁘니까 그냥 사주고 하니까 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애가 부족함이 없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거를 사거나 아니면 지가 원하기도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얘는 돈이 궁하지 않아. 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돈이 궁하지 않으니까 돈을 특별히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태동입니다. 저는 유대인들한테서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신성시하고 부자들을 신성시합니다. 우리랑은 정반대죠. 우리는 돈을 타부시하고 부자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죠.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만든 나라예요. 부자들이 만든 나라라기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부자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달을 합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이 다 잘 살죠. 미국이고 일본이고 간에 세계 최부국 아닙니까? 그 반대 현상에 있는 게 공산주의고 세계 최빈국이죠. 자본주의의 태동은 사람이 항상 배가 고픈 상태여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잘 먹어보자, 그런 데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다가 갑자기 자본주의를 들여놓으면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니까 돈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발생하죠. 지금 저기 북한의 체제가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밑에서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의 싹은 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김씨 일가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북한은 급격하게 자본주의로 바뀔 거고,
급격하게 자본주의로 바뀌면 급격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의 대전제는 뭘까요? 사회주의의 대전제는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이미 잘 사는 나라에서 더 이상 잘 살 필요가,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메리트를 줄 그게 아닌데, 더 이상 특별하게 돈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나라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나라입니다. 이미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부국, 세계 최부국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나라인 거라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사회주의 물이 들면서 이제 홀랑 이렇게 다 까먹고 있는데, 가진 다 까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주머니가 가난해지니까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발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또 이렇게 다시 부유해지면 또 사회주의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과정론, 그 집단이 특별히 성격이 이상하거나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집단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일부의 어딘가에서 속해 있다, 어딘가에 멈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떻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서 도덕적인 올바른가 그름을 굳이 자꾸 매겨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복에 겨워서 똥을 싼다,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상황 중에 일부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더 미래에는 이러한 형태를 띠지 않을 거라고요. 좀 더 다른 사람들이랑 원만한 관계, 또 부유한 방향으로 나가는 발전 관계 선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태동하게 된 이유도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난 거지, 사이코다, 이 사람이 어지간히 사이코라서 뭐 그런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들이 지배하는 나라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지간히 못됐거나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머리에 뿔 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부유했어요. 부유했고, 부유하면 다시 이제 사회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부유함을 분배해라. 비록 내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지금 자본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내가 그 공산주의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항상 거기를 보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 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강남에 있는 우수학교에서 꼴찌를 하는 게 성적이 그쪽에 있는 애들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도 강남에서 나는 되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태동이 됩니다. 공산주의의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가지고 끌어내서 내가 평평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러면서 보는 특징은, 돈은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재산이 쌓이면, 부라는 거는 쌓이면 항상 이렇게 평균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는 격차가 있으면 물이 흘러내리듯이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부를 생성하는 거예요. 돈을 생성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돈을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또 사람의 욕망은 그 생성된 돈을 터트려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나은 시스템인 거는 틀림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개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만족해 줄 수는 없는 상태죠. 그거는 지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약점이고, 공산주의가 문제인 거를 알면서도 공산주의가 자꾸 태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퍼펙트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월등히 잘 사는 시스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있는 사람보다 심리적인 박탈감에 시달릴 확률은 높죠. 공산주의는 심리적 박탈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 박탈감,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정신을 택하느냐 육체를 택하느냐,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선상에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인류는, 지구의 인류는 자본주의가 제일 나은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도 내부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니 더 나은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률, 이웃이랑 잘 지내고 이웃도 부유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돈이라는 거는 대기업이 하나 있어요. 대기업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삼성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삼성에서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삼성 밑에 있는 삼성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삼성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점심때 되면 전부 다 인근에 있는 국밥집이나 뭐 밥집에서 밥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벌어들인 돈은 삼성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삼성 직원들한테 있는 돈은 삼성 직원들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뭐 술집, 영업소 뭐 그런데 삼성 직원이 돈 벌어서 차를 샀다 이러면 다 그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삼성 물품이나 애플을 사고, 그렇게 크게 벌어들인 돈은 이렇게 자꾸 퍼지고 이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삼성이 그러한 돈을 벌려고 한 거는 뭐 공리적인 이유에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죠. 뭐 공리, 복리, 뭐 사회화는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될 뿐. 근데 억지로 사회화는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을 꺾기 때문이죠.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욕망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고요. 돈을 벌면 저절로 돈이 분배가 됩니다. 돈이 분배가 돼서 주변에 퍼집니다. 근데 이렇게 분배되는 속도의 차가 발생하고, 속도의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물처럼 쫙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녹은 뭐 끈적끈적한 타르가 이렇게 퍼지듯이 이렇게 천천히 퍼지니까 여기서 여기 보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막 이렇게 좀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서 이거를 강제로 위에 설컥 잘라서 옆으로 퍼지고 설컥 잘라서 옆으로 퍼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재화라는 게 욕망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 분배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잘라가지고 퍼뜨리면 퍼뜨려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생산이 안 되는데 퍼뜨릴 게 별로 없는 거라 탕탕탕 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생한 곳에서는 공산주의가 싹트고, 공산주의가 만연한 곳에서는 자본주의 싹이 틉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는 이 자본주의에서 더 나은 단계에 있는 과정 어딘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유태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되게 배려합니다. 배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돈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터부시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을 꺾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을 꺾게 되면 돈이 안 벌리고 가난해지면 다 가난해집니다. 다 가난해진 곳에서는 사회 문제가 엄청 생겨요. 돈이 있어야 의사도 생기고, 의사가 생겨야 사람들이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다 평등한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시설을 못 받는 것보다 뭐 격차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배알이 꼴. 그러니까 이 배알이 꼴리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이게 공산주의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자본주의보다 열등한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 풍조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니들도 부자가 되라, 그럼 니들도 존경해 주겠다, 그거죠.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일이 아니라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물론 뭐 조씨가의 뭐 가정부가 뭐 시급이 얼마나 그랬던가요? 굉장히 저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물론 과정 중에서 그러한 것,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인생의 과정론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는 백하는 거죠. 오히려 한 단계 뒤로 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면서 자꾸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의료가 그렇죠. 의료가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콜레라 이런 거, 바이러스성 질환들을, 흑사병 이런 것도 정복을 못했죠. 근데 그 정복을 했잖아요. 발달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이런 상상을 못하는 단계였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보다 한 뭐 200년, 300년 지나면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가, 훨씬 안정적이고 우월한 체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상황, 그게 인류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리콜백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지 그게 싫어서 이쪽으로, 우리나라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대부들이 돈은 천박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면서 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듣고 살았으니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세뇌를 듣고 살았죠. 그게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을 숭상하고 돈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은 존경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돈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돼야 그 집단 전체가 부유해지고, 그 집단의 부의 평등화가, 부의 이제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엔,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쪽에 있는 부의 재분배라든지 부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면 부의 편차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론적인 배경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꼭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을 절대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혜를 엄청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엄청 내거든요. 그 세금, 제가 내는 세금보다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 때문에 제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은 뭐 그것보다 잘 사는 제가 낸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비슷하게 저는 그 압도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의 재분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땅땅땅 두드리고 손으로 퍼뜨려서 재분배되는 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를 이쪽에서 알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들은, 그런 시스템들은 부작용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그냥 느끼지 못할 뿐. 그런데 지금 뭐 대기업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한두 마디, 또 이제 유튜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한두 마디만 듣고 나면 바로 이해가 돼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그렇게 안 가르쳤을 뿐이에요. 돈은 천박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일 뿐 진실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뇌돼서 그렇게 생각할 뿐,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죠. 유태인들이 왜 잘 사는가? 그 사람들이 유태인은
고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천대받고 저기 가면 천대받고 어디 가도 천대받고 극도의 가난과 기아 속에서 허들끼면서 그들이 그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탈무드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유태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 그거는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유태인들만큼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고 다양한 방면으로의 지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배워야 되고 그런 걸 보고 느껴야 되고 그런 걸 보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조금 손가락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손가락질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거는 너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 와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어차피 돈은 그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분은 자연히 퍼지는 습성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자기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걸 담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죠. 그 돈을 자꾸 담다 보니 이건 여기서도 내가 이쪽에 있는 땅을 파면 돈이 생기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본가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하나가 다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능력을 200% 활용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느는 거는 의료의 발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의료의 발전은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곳에서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한 곳에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생기는 부는 사상과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개념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발전하면 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본이 발전하면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되면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조만간 150세 시대, 200세 시대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인류 문명의 그거를 향해 가는 건지 아닌지는 종말을 향해 가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다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